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파가 잘 가시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어제 그 조희대가 저지른 짓에 대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감 다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언제는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는 뭐 일이 수월하게 풀린 적이 있었나요? 늘 우리는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춤하는 순간이 저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될 수 있으리라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앞당겨서 모셔봤습니다. 우리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이인혜 기자가 계속 이제 바빠야 되죠. 바쁠 예정이죠. 네. 제가 공교롭게도 5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가 서울 지역을 누비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뽑아주십시오라고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네, 좀 바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좀 충격 많았을 것 같아요. 조희대 제가 어제 3시 10분쯤인가부터 생방송을 봤는데 생중계된 내용을 보고서는 그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생중계를 하나. 그래서 설마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벌려놓고 파기환송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10분쯤부터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 1심하고 똑같다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이 골프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2심에서 국민의힘의 조작이 이미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골프 발언 유죄와 백현동 발언도 유죄였다라는 취지로 해서 결국 이 말은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의 허위 발언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조작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파기환송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 멍했고요. 그래서 진짜 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관련된 내용들 찾아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계속 짚어보고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인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인 그렇죠. 판단을 하고 국민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사실상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판결을 하는 걸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쳤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미친 수준을 넘어서 이건 뭐 아예 미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의 자각이 없을 때 미친 네. 거고요. 이 새끼는 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능형 범죄자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기자님 방송 보면서 열받아. 이러면서 기자님 방송 보면서 그렇지. 그래. 그래도 힘을 내봐야지. 근데 열받아. 이러다가 거의 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미리 조금 쎄하다고 느꼈던 것이 조희대가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면서 그렇게 빨리 선고를 내줄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은 천천히 내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천천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의 시간표를 갔을 거예요. 두 번째, 조희대가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주면서 생방송을 할 리는 더더구나 없었어.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 한편으로도 계속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게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파기환송이었는데 그러면서
미치지 않고서야 이 짓 안 할 거다 그랬는데 미쳤더라고. 진짜 미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서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그때 박영재 대법관이랑 예. 이수견 대법관 관련해서 저희가 한참 그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들 한번 짚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랑 더불어서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인식은 위험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소위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에 의하면 좋은 내용들이 있었죠. 뭐 이게 생중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짚는 게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빨리 이재명 관련된 내용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여론들도 털고 긍정적인 여론도 털고 어쨌든 사법부는 그렇게 해서 역할을 끝낸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정치에서 손을 떼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 근데 오히려 대선 개입을 넘어서 아, 이 사람이 역시 내란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그 내란 세력과 지금 거의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거지 거예요. 네, 그 반 이재명의 포비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다른 사람은 구워 삶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은 구워 삶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본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이재명한테 나는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라고 명분을 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사법부도 갈아야 되는구나. 야 이거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무덤을 파고 네, 있다라는 생각만 재무담 들어요. 파면서 결국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더 대우가 더 단단해지는 보니까 그동안 수박이라고 욕했던 사람들 다 이번에 또 다 지금 하나로 지금 뭉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게 이제 그간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도 그냥 신뢰로 얘기를 해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분들도 결국 지금 이 윤석열 정권과 그 정권이 몰락하면서도 여전히 검찰이 민주당을 향해서 악의적인 기소를 하고 이상한 어떤 증거 조작까지를 해서 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유죄로 삼으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오히려 이 사람들을 먼저 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나한테로 돌아오겠다라는 인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위원적이었던 분들도. 그러니까 개혁을 안 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인식이 이제 제대로 좀 박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예. 심지어 박강호까지 이번에. 네, 그러니까요. 얘가 갑자기 이 새끼 그럼 빨리 고소나 풀지 개새끼. 네. 그러게요. 네. 왜 그러셨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좀 민주당이 어떻게 그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이후에 어떻게 지금 해오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어제 밤늦게 갑자기 열었었어요. 네, 오후 이제 5시쯤에 열었고요. 5시에 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하시고 이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의총을 했어요. 근데 그 의총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 최상목 관련된 내용도 있었던 거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인 전략들은 이제 외부에 노출하면 안 되니까 우선 그 논의들은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바로 법사위에 상정을 하든 아니면 대법원장 뭐 탄핵을 하든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이 대선 전국과 연결해서 어떻게 끌고 가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일 통쾌했던 게 최상목이었어요. 최상목 탄핵한 거였잖아요. 최상목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갑자기 최상목이 그 자리에서 사표되고 가버렸대. 나 그 미국에 오늘도 미국 있는 줄 알았어. 네, 그런데 네. 그새 귀국을 했더라고요. 와, 저 근데 진짜 어제 그것도 보고 속보 보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뭐
탄핵 소추안이 그 9시쯤 통과됐나요? 그랬죠? 근데 10시에 사표를 냈는데 웃기는 거 그 사표 재가를 한덕수가 했어. 아, 그러니까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완전히. 아니, 야, 야, 내 덕분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한덕수가 지가 먼저 사표를 먼저 냈고 그걸 셀프 재가를 했대잖아요. 셀프 재가한 상태에서 12시까지만 하겠다라고 돼 있었어.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최상목이 사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곧바로 재가를 했는데 덕분에 뭐가 됐냐. 지금 국무위원 수가 14명이 돼 버렸어. 이제 국무회의를 못 열어. 이제 거부권 행사도 못 하고, 그죠? 예, 거부권 행사하고 뭐가 이게 그게 아니었으면 뭔가 다른 쇼를 했을 텐데 이제 쇼를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장관 임명이 안 돼요, 이게.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여성가족부 음. 폐지한다 그래서 장관도 안 안 뽑았었잖아요. 뽑아놓은 거. 예. 그 안 뽑은 게 계속 있던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뭐 사퇴하고 문제 생기고 이래서 이제 아예 하나씩, 국무회의를 못 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사필 규정이 되는구나. 김문수가 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가 돼버렸어. 진짜. 예. 그러면 사실 좀 애매했던 게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면서 좀 애매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스스로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한덕수 나가고 김문수 나가고 최상목까지 아니 다 셀프로 다 나가주시는 바람에 일이 아주 좀 수월하게 되기는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때 지금 몰고 나가버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개혁할 개혁 입법, 그다음에 제일 급한 게 이번에 지금 우리 법원이나 검찰을 봤듯이 이 새끼들한테 이 사건 내두면 안 돼. 내란 사건 우리가 빨리 갖고 와서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게 지금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아,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겠죠? 네,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의총 연 다음에 바로 법사위가 긴급 편안을 하겠다. 어제 이제 속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이제 긴급 소집을 해서 지금 이 대법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게끔 했는지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함과 동시에 그 형사소송법 87조 그 내용 그 이제 대통령의 형사소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을 거냐 계속 이어갈 거냐 87조, 네, 예. 헌법 87조 그걸 이어갈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들을 이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이제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못 박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상정을 해서 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그 긴급 현안 질의에 대법원에서도 원래로 하자면 이게 대법원 행정처장이 와야 되는데 왔나요? 아, 오전에 일이 있었어요. 원래 약속되어 있던 1박 2일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못 오고 천대엽 법원행정차장은 이제 오후에 오후에 출석을 했고요. 오전에는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왔죠. 네. 그 사람은 거의 그건데 꼬다는 보리자루인데. 아니 그래서 꽂아놓은 보리자루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전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동태 눈깔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덧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저렇게 질의를 하는 사람이 좀 무안할 정도로 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그렇죠. 사건과 무관하다. 난 이거와 나 건드리지 마. 나 몰라. 건드리지 마. 나 몰라. 뭐 이런 거. 나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이런 얼굴이어서 아니 과연 이 법원행정처도 지금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어쨌든 굉장히 수직적 구조인 건데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대법관들도 그렇고 이 판사들도 그렇고 이 똑똑하다는 엘리트들이 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나 이런 의문점을 들게 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은 다음 대법관 거의 영순위예요. 영순위인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뭐 바보도 아닐 거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은 그냥 바보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지들이 보기에도 이게 실드 불가해요. 솔직히 어제 조희대가 한 짓은 실드 불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관련된 대법원 내규를 좀 살펴봤는데 김경호 변호사가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전원 합의체 열기 전에 열흘 전에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 열을 하기 전에 이제 관련 그 재판 연구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다 해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돼 있는 거예요. 다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뭐 바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바로 하는 게 곧바로 말 그대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바로 뛰어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맞춰놓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하다못해 거죠. 그 다음 날이라도 열어야지. 오늘 사법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송을 했는데 바로 오늘 바로 회의 여는 그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에 이거는 이 서면을 보고 제출된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으로 그냥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6만 페이지 네, 네. 다 읽었어요?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못 읽어 읽기는 못 읽어 안 읽었어. 그러니까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이거를 음, 이제 사람들이 챗GPT한테도 검색을 해보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읽는 속도를 따랐을 때 6, 7만 페이지를 언제 읽냐, 며칠 걸리냐 했더니 100일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내에서도 당신들 책 얼마나 읽냐, 책을 얼마나 읽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방대한 분량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다 읽어서 그 판결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미 그렇죠. 이미 유죄를 감안하고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소법 개정안 이제 네.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헌법 제 네. 87조에 대한 해석을 헌법 제 84조에 대한 84조. 해석을 네네네. 그대로 이제 형소법에 그다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진작에 했었어야 될 사건들이거든요. 당연히 조희대 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같은 경우는 계엄 와중에 갑자기 법원이 왜 회의를 열어? 그 한밤중에 새벽녘에. 네네네. 그리고 법원이 회의를 여는 중에 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계속 쭉 이어갔잖아요. 이어가면서 관할권을 넘겨주는 이런 논의를 합니다. 이거는 불법 계엄에 가담을 한 거죠. 가담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적극 예. 가담을 한 거죠. 분명히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문제 삼아서 조의대를 날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 법관들까지 다 날려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들 주춤주춤 한 거야.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그 안 좋은 판결, 불리한 판결 내리면 어떡하느냐 요렇게 했었거든. 근데 분명한 거는 불리한 판결은 이러나 저러나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런저런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할 일 안 하고 이런저런 고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망하는 거라고. 근데 이번에도 참 말 안 듣더라 진짜. 아우.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형소법 법사위에 회부가 됐고 이건 뭐 언제 처리가 될까요? 일단 법안 심사 1소위에 회부를 했으니까 소위가 우선은 심사를 거치고 나서 관련된 내용들 준비하면, 그러니까 이 건은 무조건 신속하게 간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 전에 무조건 이거는 상정을 해서 아예 의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거 본 경우에는 이게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까지 갔다가 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리 조금 늦어지면 2주 정도 걸리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그 본회의까지 올라가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총 20일이 걸려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5월 한 3, 4일 정도 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5월 25일에는 통과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 일단 해야죠. 이런 법을 만들어야죠. 아니 저격을 하는데 방탄복 입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는 방탄복 입고 있는 판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다못해 자기가 그 있는 절차들까지 다 무시해가면서 직권남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벌려놨는데
당연히 무슨 짓을 그렇죠.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두고 지금 뭐 이재명을 지켜야 되네, 뭐 뒤에서 제가 후수를 하겠지만 그 유상범 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이거 이재명 북한 체제처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나 똑바로 하라 그래. 검찰은 윤석열 단일 체제 아니야. 네, 진짜 유상범이 진짜 아이고 니들이나 똑바로 하라 그래. 니들이나 똑바로 해. 예? 아니 제가 시원해지는데요. 아니 봐요. 윤석열 단일 체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니 김건희 단일 체제구나. 김건희 단일 체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인자가 누구였어요? 한동훈이었잖아. 이인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쨌어? 잡아가다가 가서 백령도 가다 물에 빠뜨려 찍이라며. 이게 진짜 북한식 유일체제지. 어디다 대고 유일체제라 그래. 그러니까요. 진짜 지랄하고 있네 아주 진짜 새끼. 진짜 민주당은 아직도 비명계 뭐 이런 사람들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비판 다 하고 쓴소리 다 하고 해요. 아니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하는 게 경청이라고. 그거는 그 대표적인 비명계라고 불리는 고민정 의원도 내 말 잘 들어주더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거기 진짜 민주당은 아주 민주주의에 적격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편 이렇게 국힘은 자기들이야말로 독재 체제를 꾸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자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다른 대통령보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이제 들어올 차기 민주정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을 진압하는데 내란 진압하러 나가는데 그러면 방탄복이라도 방탄모라도 쓰고 나가야지. 그 맨몸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내란 진압하러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내란에 대한 부분을 단죄하는 걸 넘어서서 결국 내란을 일으킨 주범들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고위층에 있었던 그 엘리트들, 극소수에 있는 수구기득권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민생도 안정시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도 이걸 재판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조희대가 한덕수 선거운동 해준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아니 날 시간도 봐. 대법원 선고 끝나자마자 한덕수가 딱 하니 출마하고 있대. 이거 짜도 이렇게 짜면 안 돼. 이거 솔직히 이거 아침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은 욕먹죠. 욕먹어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나름 머리 써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서 한덕수 출마하는 거에 더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재명 흠집내기도 되고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도 결집도 되겠다 야. 우리가 분위기 몰아가는 거야. 야 좋겠다 야 이랬는데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네, 이 무능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금방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이 정청래 위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앞에다 놓고 법원행정처 차장이군요. 배영원 차장. 네. 배영원 차장을 앞에다 놓고 꽤 여러 가지 말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법사위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많은데 제가 우선은 그냥 핵심적인 거 몇 개만 골라왔으니까 나머지는 클립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오늘 갖고 온 거 보면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판결문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아까 뭐 6, 7만 페이지 많은 걸 언제 다 읽었냐는 이제 많은 의원분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근데 이게 반대 분량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판결문 87쪽 중에 유죄 다수 의견이 38쪽, 무죄 반대 논리가 49쪽. 그러니까 유죄에 대한 부분보다 이거는 무죄가 아닌 거야. 이게 무죄가 아니란 말이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사실상 설득을 한 거죠. 그 설득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가 딱 명확하면 간단하게만 적으면 되지. 이게 이 반대 논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대답을 할 수가 있나요? 대답을 제대로 못했죠. 근데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법정 의견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죄 판결 내린 이 의견이 한 가지 이게 그 뭐냐면 이게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자, 38쪽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다수 의견 38쪽. 근데 이 중에 5쪽은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내렸는지 대한 그 판결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법관 5명의 그 보충 의견이 있어요. 여기 보충 의견에는 왜 뭐가 나왔냐면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 빨리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구질구질하게 해요. 그거 5페이지를 또 포함되어 있으니 그거 빼면은 33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참 구질구질하죠. 야, 진짜 구질구질하지. 진짜 열받는다.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빨리 선고를 내려가지고 내리는데 이게 제대로 심리를 못하면, 따지지 못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속도는 빨리 하되, 그렇다고 해서 심리를, 엉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엉성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해. 뭐냐면 올라오기 전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했어.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증거나 네. 서면을 보기 전에 이미 판단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를 스스로 한 셈인 거야. 이 등신들이야, 얘들. 대법관들이 등신들이야. 등신들인지 아니면은 이 5명의 대법관들이 조이대를 연맥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 연맥인 걸 수도 있겠더라. 원래 자폭이 전문이잖아요.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부분이 좀 인상 깊어서 갖고 왔는데, 이제 조이대가 이재명 사건이 올라왔을 때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걸 약속하고 대법원장 임명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었던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한마디로 윤석열과 친구니까 딜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제보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에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서 633 그 공직선거법 기한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공문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직선거법 그때 한참 이제 뭐 이렇게 심리도 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2개월 만에 1심에서 한성진 판사가 유죄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이게 지금 애초에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법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었던 셈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국힘당 쪽에서는 지금 조희대 아주 찬양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지금 이제 사법부를 아주 방탄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나씩 제가 이거는 그 국힘 말말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망언을 내뱉었는지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장동혁 의원이 또 뭐라고 한 모양이죠? 이제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그 정청래 위원장의 그 다수 의견보다 이제 반대 논리가 훨씬 많다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반대 논리가 훨씬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사실상 우리 쪽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죠. 네. 이게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출신이죠. 예. 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뭐 요 얘기는 사실 검찰 공소장 보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끌고 갖고 와서 뭔가 정황을 얘기하고 소설을 쓴 그렇죠. 다음에 마치 혐의가 그래서 이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주진우는 되는데. 뭐라고 했다며요? 주진우 의원은 여기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 분립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항상 채널A나 이런 종편 방송이나 뭐 이런 곳에 나와서 진화 잘하지. 네. 지 맨날 헛소리 하고 다니더니 뭐 이재명 뭐 이거는 2심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사실
지금 여기에도 써놨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네. 근데 일단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부적절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본인의 지위가 국회의원이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단 떠나서 본인도 선거를 했을 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를 했을 때 결국 내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말로 하고 그러니까. 지지해달라고 하고 때로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걸 사법부의 이상한 판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자기는 국회의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사법부를 옹호하는 행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위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 그래도 같은 국회의원 소속이고 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짚어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들은 안 잡혀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 출신이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반 이재명 지지냐 아니면 반 이재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양분되는 이런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유상범도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유상범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거요. 네 북한 체제. 네. 야, 참. 그다음에 뭐야 이거 몇 가지 아마 그 얘기도 하셨을 거야 아마 그 국힘당 의원들이 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예.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국힘당 의원들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을 거예요. 네, 곽규택 의원이랑 뭐 송석준 의원이랑 다 시비 근데 걸고. 그건 이거 사실 미국이 이 조항이 왜 나왔냐면 미국이 겪어본 조항이야. 우리나라만 이런 사태가 생겼겠어? 미국도 아니 있었겠죠. 미국이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저 새끼가 너무 싫어. 근데 저 새끼가 대통령 나올 것 같아. 나왔는데 당선될 것 같아. 아, 저 새끼는 대통령 되면 죽어도 못 봐.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미리 고소를 해두는 거야. 기소하게끔만 판사 몇 살은 구워 삼고 검사 몇 살은 구워 삶아가지고 얘를 미리 기소해버리는 거야. 기획 기소, 기획 수사.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몇 가지 논란거리가 될 만한 사안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사법부가 국민의 판단, 국민의 선택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불관여 선언을 합니다. 네. 그게 지금의 이번에 우리 헌법 제 84조 내용이 된 거예요. 불소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 대통령 되기 전에도 기소를 몇 번 당하고 되고 난 뒤에도 기소를 몇 번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이 이걸 전부 다 털어버리면서 소추, 대통령은 소추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그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이걸 결국 말하면은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모두 그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정지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뒤져보면 딱 나오죠. 아, 근데 참 법대를 다녔다는 새끼들이 말이야. 아, 진짜. 이상한 말들이나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이 세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조배수 의원도 한 건을 했어요. 조배수 의원이요. 네, 조배수 의원도 참 한 기대되네요. 건을 했는데, 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뭐 정통한 누군가한테 받아서 이거 무죄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예. 이야기를 방송에 했었잖아요. 나와가지고 네. 내가 말이야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재명 무죄 나와 걱정하지 마! 라고 콘소리를 뻥뻥 쳤죠. 근데 이 건을 가지고 이거 민주당 대법관들이 민주당에서 이거 줄서기 한 거 아니냐.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제보인데 무슨 얘기 그러니까 틀린 제보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내용만 갖고 와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대법관들. 그러니까 천대엽 차장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래요. 이게 법사위를 보면 항상 봉숭아학당 같아.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야. 때로는 제가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논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이 뭔가 튀고 싶은데 할 발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법사위원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왜 이런 헛소리 했냐고. 어? 지금 따져야 될 판에 왜 제법-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아니 같이 웃긴 게 대법관들 지켜주는 입장이면 확실히 지켜주든가. 근데 또 대법관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너희들 문제 있어라고 쓴소리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배숙 의원이 원래 전 남편이 신병. 근데 두 분이 잘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충돌이 많았겠구나라고 느낌 와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충돌이 좀 있었겠는데라는 생각 원래 드는데. 본인만의 세계와 자아가 강한 사람들끼리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충돌하는. 네. 이게 한쪽이 좀 괜찮으면 이렇게 이끌어줄 수라도 있는데, 네. 그런 아무튼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대거 규탄 기자회견을 네, 하셨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대법원 앞에 가서 민주당 의원 50여 분이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퍼포먼스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엄청 바쁜데 여기에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도 사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단순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확실하게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죽으면 국민이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지키고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고, 지금 이 수구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땐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지금 민주당 내부에 보수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해서 뭐 중도 보수나 보수 진영에 있었던 분들이나 그다음 비명계라고 불리우던 인사들까지 다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 보수 비명계 이분들을 흔들고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세인 상황에서 국민 지지가 50%가 넘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잘 나가는 그 분 앞에서 이게 지금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만행을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참 우리한테는 되게 힘들고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죠. 네. 있을 있어야 겁니다. 됩니다. 예. 있을 거예요. 확실히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네. 그 보면서 이게 단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재명이 죽으면 다 죽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죽인 논리가 언젠가는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를 죽이는 논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걸 이제쯤 좀 깨달은지 않았느냐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와중에 이낙연은 또 설치더라고. 그쵸. 네. 사실 조이대가 이런 짓 할 수 있는 것도 이낙연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분탕질 할 거야. 우리가 옆에서 분위기 만들어주면 지가 안에서 분탕질 할 거야. 요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낙연이 설치면 몇 새끼가 더 설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근데- 지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게 이게 다 지금 이재명 후보 이거 파기환송 나오고 나서 비판하는 여론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여론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전 그 배경에는 지금 유튜브 같은 이런 뉴미디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구 세력들이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진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다 보니까 예전의 통치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국민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이 오히려 정치검찰 때문이네,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했네, 국민의힘은 사진 조작을 했어, 이런 내용들을 다 오히려, 알아가고 예.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개몽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번 사건을 네. 거꾸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이 내란 세력 비롯해서 역주행하게 되는, 네, 이 수구 세력에 대해서 개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문제라는 음. 걸. 그러니까 그 점을 인지를 못하니까 지금 자꾸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고 사실 이낙연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수구 꼴통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국민의 그러니까 민심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네. 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딱 32일 남았네요. 제 몸을 불사르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지금 이렇게 악에 바친 분들이 많더라고. 이 새끼들 그래 붙어보자 이씨. 네. 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네. 네. 울먹거리지 마. 왜 또 울먹거리고 그래. 하면 눈가가 네. 촉촉해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부터 더 힘차게 우리 또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그 대법원 앞에서 시위가 또 있어요. 내일 우리 서초동 꽉 메워가지고요. 네. 맞아요. 조이대를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어 줍시다. 진짜 이제 서초동으로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내가 계속 서초동으로 모이자 한 거 아니야. 아이, 참. 자,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주